황희연 팀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런 구성은 또 처음입니다. 네. 아, 참 어려워. 네, 어렵습니까? 자, 네. 일단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네. 일단 한번 총평은 듣고 들어갑시다. 아, 재미없었다. 네. 재미없었다? 그나마 선방했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가는 놈만 오지게 패는 장입니다. 지금 아까 HD일렉 막 이런 얘기 하시던데 거기도 전력기기 대장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뭐 재룡 시리즈들이 또 흐름 좋긴 재룡. 했고 했지만 당분간은 이런 류의 장세는 아마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바뀌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제 금리 인하를 뭐 올해 9월이든 12월이든 지금 선물 시장에서는 여전히 두 번 보고 있습니다. 연준은 한 번 하겠다라는 의견이 강하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두 번 보겠다라는 의견들이 더 우세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중소형주들 뭐 중소형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밸류에이션이 좀 달라질 수 있죠. 그럼 중소형주가 튈 수 있다 그런 의견들이 이제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 기존의 주도주들 작년에도 보면 기존의 주도주들이 9월까지 밀고 갔었거든요. 작년에는 좀 오버밸류의 영향도 좀 있었긴 했지만 이번에도 여전히 저는 지금 주식들이 오버밸류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H밴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대체제로서 한국 시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바이오주라는 굵직한 대체제가 있고 지금 소외주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외주들 특히 뭐 실적 좋은데 왜 안 오를까 나만 아는 소중한 주식 이런 것들이 갑자기 급격하게 튀어오를 확률은 좀 매우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한번 제가 준비해온 자료 보면서 말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거지. 역발상 투자가 지금은 안 안 먹히는 먹힌다. 시장. 맞습니다. 그냥 남들이 좋다 그렇죠. 몰리는데 따라 붙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역발상 투자가 먹혔던 적이 있나요? 아니 시간이 먹혔던 적도 있긴 하지. 네. 어떤 그 역발상 투자의 이유가 있다면 단지 그것이 구현되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그렇지. 그래서 10개 중에 뭐 한두 개 정도. 맞아요. 아니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지금 막 가고 있고 이거 따라가는 거에는 사람들이 비중을 크게 못 실거든. 왜냐면 언제든 또 빠져나올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근데 역발상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은 오히려 비중을 크게 실어. 왜? 상황이 안 좋거든 지금. 그게 대표적으로 상반기 순매수로 네이버거든요. 아 그럴 수 있지. 네, 이렇게 됩니다. 아니 근데 네. 그렇지. 이거 언젠가 사이클이 돌아올 수 있지만 그 기간에 지금 포모들이 많이들 온다고 다 하세요. 놓치는 거잖아요. 네? 그 많이 비중 거기다가 많이 네, 실었으면 그러면 다 놓치는 거. 사실 지금 올라가는 주식 하이닉스만 놓고 봐도 사실 반도체주로 올라가고 뭐 대왕고래주들 올라가고 뭐 바이오주 올라가고 다 가는 맨날 분명히 상승폭이 지금 주가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 이거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올라가는 종목들이 꽤 많을 겁니다. 오늘 한미반도체 어제 나스닥 엔비디아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만 오늘 이 정도면 우리나라 소비장 되게 잘 버텼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도 그렇고 PSK홀딩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바이오들도 오늘 3천당이 쉬니까 알테오젠이 또 갔었고 네. 이 정도면 되게 우리나라 오늘 되게 잘 버텼는데 여전히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되게 많아요. 이번 주에도 그렇고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수는 그래도 양호했어요. 뭐 코스닥 전세 거의 꼴등 수준이지만 지금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되게 많기 때문에 가는 놈만 가는 시장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다들 우려하시는 거는 결국은 내가 샀을 때 내가 시장을 부러뜨릴까 봐 그거잖아요. 내가 사면 빠져. 내가 다들 신고가 매매 하라고 하고 가는 말에 올라타라고 하는데 내가 가는 말에 타는 순간 말모가지가 부러질 것 같으니까 지금 못 하는 건데 그렇지. 지금 아직 그런 논의를 하기에는 그런 시기적으로 하기에는 일단은 6월달, 7월달 또는 8월달까지는 금리 인하를 뭔가 액션 이벤트가 나올 때까지는 저는 아직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금리 인하 얘기가 솔솔 나오는데 네. 금리 인하하면은 미국에서도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좀 당분간 시장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어쨌든 시장에는 좋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금리 인하하는 시그널이 물가가 잡혀서 보험적 금리 인하를 하느냐 또는 사실 고금리로 계속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업들이 안 좋아지고 실업률 높아지고 경기가 좀 꺾일 것 같다라는 분위기 때문에 금리 인하냐. 분명히 그것에 대한 논쟁이 하반기에는 분명히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반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논쟁이 있을 거고 미국 대선 있죠. 우리나라 금투세 논쟁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 9월 달은 괜찮아도 10월 달, 11월은 또 장 어렵습니다. 또 분명히. 근데 이게 좀 전에 얘기하셨던 그것 중에 금리 인하나 네. 뭐 이게
뭐 경기로 네. 뭐 경기 부양을 네. 위한 인하냐 네. 아니면 그냥 이제 물가가 물가 잡혀서 보험적인 내린 거야. 인하? 이 두 개 이거는 사실 거의 어떻게 보면 결론은 나 있어요. 맞습니다. 어찌 됐든 금리는 내리는 거. 인하되는 걸로. 맞습니다. 예. 금투세는 어떻게 그죠. 될지 모르는 네. 불확실성이. 불확실성이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다 싫어하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안 해도 돼요. 사실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하자 찬성하는 쪽은 우리가 금투세 한다고 해놓고 유예하니까 이게 자꾸 불확실성이 있는 거다 그죠.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근데 이거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그죠. 아무도 모르는데, 모르는데. 그 불확실성을 왜 또 하나에 되냐.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기사들 보니까 그 수익난 펀드들 지금 네. 세금 때문에 미리 다 지금 정리해야 맞습니다. 되지 않냐라는 뭐 그런 네. 움직임이 최근에 기관 매도도 기관 매도가 아니라 기관에다가 돈 맡긴 개인들의 매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관들 욕할 게 아니라 결국은 다 우리가 우리 살 깎아먹고 있다. 근데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윗분들이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은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자료대로 조금 또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네. 한번 가봅시다. 네. 저는 뭐 대표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추세 추종. 네. 지난번에 이제 네. ves을 때. 네, 그랬었나요? 네, 추세 추종 하실 때. 아, 200, 지금- 200선 우상향. 아, 때. 네. 나는 추세 리더가 될 거야. 네.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뭐 대표님이 저한테 그 회장님 있잖아요. 황 팀장. 저 실적이 황가. 좋으면은 네. 저 황장군이라고 그러고 실적이 네. 안 좋으면은 황가. 황가. 근데 요즘에 이제 이러신 이런 분이 류로 있어. 매매를 하는 게 좀 잘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시장 자체가 가는 종목 몇 가지 섹터, 네 꼭지 정도, 저희 기준으로 네 꼭지 정도만 움직이는데 지금 가는 놈만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벗어나면 다 끝난다. 거기서만 살자, 매매를 하더라도. 그런 류로 가다 보니까 그래도 저는 일단은 뭐 5월달, 6월달 그래도 저는 좀 약간 선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오늘 장부터 조금 요약을 해보면요. 이거는 최근에 우리나라 외국인 그 선물 매매 동향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공매도 금지 이후에 네네. 선물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커져 있습니다. 왜 해지를 외국인들이 선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 주식 선물. 그러니까 최근에 어제도 급등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만기일 영향이라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영향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최근에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 날 종목 특히 대형주들의 변동성이 엄청나요. 이제 주간 만기 다가오고 선물옵션 동시 만기 다가오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요게 작년 11월이 요때쯤입니다. 요때 급격하게 치솟았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만기를 빼고 대략적으로 그냥 만기일 이후에 다시 0으로 세팅해가지고 뭐 롤오버 이런 거 감안하지 않고요. 생각을 해봤는데 평균적으로 지금 5만 계약, 누적 5만 계약에서 플러스 3만 계약 정도에서 상방, 하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또 지지난주에 4만 계약 이하로 내려가니까 여지없이 또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가 좀 반등을 했고 이번에 만기일 이후에 지금 어제 좀 많이 샀잖아요. 지금 2만 계약까지 왔어요. 그럼 이제 거의 상당히 플러스 3만 계약인데 만약에 여기서 뭐 제가 뭐 그 좋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한 번 더 슈팅이 외국인들이 나오면 조금 비중을 좀 줄일 때 됐다. 지금부터는 제가 말한 추세 추종도 좀 보수적으로 해야 돼요. 외국인들이 언제 돌변할지도 모르고 대외 환경이 뭐 사실 바뀐 거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일단 분위기는 일단 좋은데 어디까지 갔다가 꺾일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 지금 요즘에 신용잔고가 계속 높거든요. 20조와 뭐 9개월 만에 다시 20조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저게 한 22조까지는 괜찮지 않나요? 괜찮았죠. 네. 괜찮았는데 요즘 문제는 뭐냐면 안 좋은 종목들을 다 까버리면서 위에 있는 주식들을 사니까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해요. 아까 이렇게 공매도 없어진 거랑 선물과 연동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잖아요. 오늘도 보면 시장이 다 안 좋았지만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주식들은 더 쭉쭉 빠졌어요. 대표적으로 반도체에서 같은 계열이고 있는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들은 계속 빠지죠. 그에 비해 반해서 PSK 홀딩스나 PSK 뭐 시장에서 선택을 받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종목들이 이거 양봉 났습니다 오늘. 이런 종목들이나 아니면 뭐 한미반도체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도 그렇고요. 이런 종목들은 계속 우상향이에요. 이수페타시스도 그렇고 다 우상향이 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중소형 소부장들 보면 대표적으로 인텍플러스 계속 뭐 관심 받고 있는 종목들이죠. 소부장 중에서 이렇게 빠질 종목들 사실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격차가 너무 양극단으로 나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게 내가 예를 들어서 인텍이 물렸다. 그러면 인텍 플러스를 추가로 더 살 거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서 가는 놈에 태워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데 대부분 선택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손실이 막 커져 있고. 그렇지. 네. 신규 돈을 있으면
인간 습성상 여기다가 물타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지. 네. 그 지금 종목이 여러 개가 있으신 분들이 어떤 하나 주도주 잘 고른 게 있어 이게 수익이 나도 네. 다른 쪽에 빠져버리니까 그렇죠. 기쁘지가 않아.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지금 이거 팔아가지고 이걸 이쪽을 가자니 가져가냐? 이건 어마어마한 그렇죠. 용기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쉽지 않죠. 지금 그 상태이기 때문에 요즘에 시장 난이도가 어렵다, 포모가 온다, 그 말씀들이 되게 많은 거죠. 네. 맞아요. 이게 이제 시장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이제 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네. 그렇다면 이런 전략도 있잖아. 이미 많이 오른 거 말고 우리의 심적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네. 이제까지 좀 덜 오른 그러나 앞으로 좀 좋아질 것 같은 이런 딱 떠오르는 거 있잖아. 이 얘기 아. 들으시면 없죠. 아니 삼성전자 있잖아. 왜? 아이 그 삼성전자는 추세가 살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런 질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올라가는 게 뭐가 있어 도대체. 바닥에 있는 거 없어. 뭐 맨날 바닥에 있는데 이제 마치 지금의 한미반도체가 될 만한 그러니까 그런 거 10배 뭐가 오를 있냐. 주식. 근데 그런 종목 찾기 쉽지 않아요. 뭐 네, 진짜. 그거 알면 아무한테 얘기 안 하고 내가 샀지. 이렇게 그리고 얘기할 수 그런 있지 않나요? 종목들은 이미 다 올라져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 밑바닥에서 있는 바닥에서 한 20% 올라올 때까지 우리가 모른다. 올라오고 나야 시장에서 선택을 받고 그렇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 맞아. 시장이 선택을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게 이제 네. 뭔가 역발상 아니면 그렇죠.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종목 발굴이 네. 그런데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죠. 그러면 약간 순서를 바꿔서 이게 제가 항상 하는 이거 스탠 와인스타인의 사국면 매매인데요. 우리가 1단계 사가지고 3단계까지 올라가기를 2단계면 3단계 여기 딱 꼭대기까지 올라가기를 원하는데 1단계를 지금 초입에 있으신 분들도 있고 운이 좋아서 여기 있는 분 사자마자 이제, 급등할 수도 예, 있잖아요. 추세가 네. 살아나는. 근데 이제 우리가 10종목을 매매하더라도 9종목에 1단계에서 계속 빌빌 되더라도 한 종목이 여기서부터 급등하면 그 약간 그 뽕에 취해가지고 이제 그런 종목만 사실 찾게 되거든요. 근데 그 종목 그렇게 찾기가 사실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케인즈의 미인대 이론이 나오는 게 결국은 시장은 미인대다. 인기 투표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외주 전략 잘 안 먹힌다. 다 좋아하는 주식이 결국 제일 좋은 주식이다.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 시장 안 좋았고 뭐 반도체 위에는 최고가권에 있는 종목들도 다 아래 꼴을 달고 올라왔어요. 결국 그 종목들은 왜냐면 다 좋아하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고 싶은 네, 대기 사고 매수 싶은, 수요가 있으니까. 대기 매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매수세에는 분명히 안 좋은 주식들을 손절매하고라도 사겠다라는 매수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좀 큰 종목 중에 네이버 같은 종목들 회사 좋고 내 비전 좋고 다 좋잖아요. 그렇지. 지금 리포트 보면 굉장히 리포트 되게 좋게 나오고도 그치. 있거든요. 언제 일단 오를 거다. 싸니까. 근데 싸니까. 근데 지금 막 가스공사 올라가지, 원전주 올라가지, HBM 올라가지 하는데 그 포모를 과연 내가 견딜 수 있는 멘탈과 시간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최소한 물타기는 하지 말자. 네, 물타기는 하지 말자. 그러면 제 기준으로는 저는 51선을 보거든요. 15일선하고 51선이 외국인이 많이 보는 200일선까지 3개 장기. 그걸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보는 선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1선이 우상향할 때까지는 최소한 보지 말자. 예. 그 밑바닥 뭐 발 각질에서 사서 발목까지 줘 그냥 다 줘. 그거는 정말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그런 사람들의 영역이고 그거 다 주고 나는 조금 더 발목 이상 또는 무릎까지 올라온 것부터 먹겠다. 그런 이게 바로 전략들입니다. 저의 부스레기 전략 아닙니까? 발바닥 각질에서 뭐 이런 데서는 이제 기관이나 큰 형님들이 그렇죠. 사주시는 거고 네. 이제 올리기 시작하면 그때 열심히 따라가면서 그렇죠. 부스레기 흘리면 이제 그렇죠. 막 열심히 이렇게 좀 결국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바닥에 사서 추세를 돌려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만 올해도 여전히 영업이익 추정치인데요. 영업이익으로 250조 됩니다. 270조까지 보시는 데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 빌빌대잖아요. 지수는. 근데 최근 2년 동안 자본이 한 20% 늘었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식 공급이 20% 늘은 거죠. 네. 그동안 뭐 LG 에너지솔루션도 상장했고 상장 네, 상장 상장들이 많이 되면서 이게 결국은 주주 환원이나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수에 못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수가 이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합당한 증시일 수도 그렇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자꾸 우리 시총 늘어나는 것만 얘기하는데 결국 주식 수가 자꾸 증가가 그죠. 있거든. 네. 근데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한 뭐 예를 들어 인적 분할, 물적 분할에 대한 제재들을 7월 말에 상법 개정안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서 상법 개정안 하고 연말에 국회 뭐 비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국회 통과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 된다고 하면 진짜 우리나라 밸류업이거든요. 그러면 일본이 밸류업을 시작한 게 2014년인가부터 그랬어요. 이제 10년 그렇지. 걸려가지고 효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 성격 급한 건 알지만 이제 1년 됐습니다. 1년도 안 됐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나하나 바뀌고 뭐 연말에는 금속세가 또 유예되고 뭐 그런 부분들이 또 긍정적으로 된다라고 하면 이미 밸류업으로 찍힌 종목들은 이미 좋은 흐름들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대형주 안에서도 네.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올해가 되게 전 중요하다. 그리고 7월 그 중에서도 저는 7월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월에 그런 부분들 상법 개정안이 뭔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온다라고 주주 친화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올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여전히 20조 샀거든요. 그러면 추가로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들 어떻게 매매하느냐? 밑에 있는 거 안 사요 절대. 가는 걸 더 샀으면 더 샀지. 현대차부터 금융주들 더 샀으면 더 샀지. 밑에 있는 걸 사가지고 이거 주주 밸류업에 안 땡긴다니까요. 외국인들이 짠 거 사겠습니까? 다 대형주 사지. 아니, 외국인들도 추세를 보고 살 텐데. 그럼요. 그렇지. 외국인들은 불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뭐 소형주 내가 나만 아는 작고 귀여운 소형주 그거는 약간 좀 내려놓고 뭐 그거는 정말 소액으로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가는 놈 가는 말 위해서 좀 매매를 하자. 그 가는 말이 뭐냐? 저는 그래서 요 네 꼭지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반도체, 바이오, 밸류업 원래 2차 전지였는데 2차 전지는 좀 아쉽지만 뒤로 내려놓고요. 여전히 역추세 쪽이라서 여기 역추세 매매라서 소비재 쪽으로 소비재 큰 틀에서 보면 화장품, 식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더 오르고 생각보다 더 내린다. 일단 내년 3월에 공매도 재개이기 때문에 일단 그때까지는 이런 류의 장세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전력 설비는 왜 없어요? 별설비 거기는 이제 반도체에서 세부적으로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생으로. 진짜 언제부터 네네네네. 저 전력주 알겠습니다. 주주라고 진짜. 피카츄 좋아요. 피카츄 빵 하나 집에 가서 드시고. 네. 자, 네. 그렇다면 네. 이 큰 틀에서 저렇다면 예를 들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오늘 같은 뭐 엔비디아가 부러지면서 네. 부러졌다는 말보다 좀 네. 조정하면서 네. 조정하면서 떨어지는 반도체주들 뭐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것들 오늘 살만한 기회였다고 보세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어제 엔비디아가 장 초반에 3%씩 오르고 특히 뭐 서버 주식들 막 엄청 많이 올랐었는데 잘 때까지 기분 좋았는데. 그죠? 저도 그랬어요. 다 녹색이네 막 그러면서 자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잘못 눈이 침침해졌나 뭐 그랬는데 막판에 보니까 다 내렸더라. 근데 다행히 오늘 하이닉스가 장전 동시효과 때는 막 마이너스 3% 4%까지 나오다가 결국은 오늘 동시효과 올렸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 보면 이 AI와 관련된 내용들이 작년 대비 올해 2배고 내년에도 또 2배 성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AI 우리 사실 뭐 챗GPT로 보고 있지만 우리가 실생활에 AI가 정말 실생활을 느낄 수 있느냐 아직 그건 좀 멀었거든요. 아직 피크아웃을 논하기에는 저는 조금 이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이닉스가 기술적으로는 분명히 지금 과매도 구간입니다. 분명히 이격을 줄이는 과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과매수 구간이다. 네, 과매수 구간.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저는 충분한 대안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삼성전자 못 오른 이유는 결국은 HBM이잖아요. 그렇지. 네, HBM인데 HBM 퀄 테스트 통과를 일단 먼저 해야 되잖아요. 이게 삼성전자만 급하냐? 아니요. 엔비디아도 급해요. 엔비디아도 급하지. 엔비디아도 급합니다. 엔비디아도 지금 내년에 그 가속기를 엄청 만들어야 되는데 삼성전자 빨리 니네 좀 어떻게 좀 해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것만 되면 사실 걔네들 훨씬 더 많이 팔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인데 그러면- 경쟁 업체들 막 따라오기 전에 그렇죠. 빨리빨리 팔아야 될 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네. 뭐 하이닉스는 HBM 내년 2025년 물량까지 다 받은 상태인데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니네 좀 더 분발해봐 약간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될 거라고 생각했으면 지금 여기서 요 반등 7만 원대에서 8만 원까지 올라온 요 반등이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하방으로 가면 분명히 매수세 기대는 있고 하반기로 가면 삼성전자는 디램하고 낸드도 다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좀 하반기에는 충분히 기대를 해줄 수 있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가 낫다. 네. 더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요. 비싸다는 논란에도 그럼요. 불구하고 2016년, 2015, 16년 그때 클라우드 정말 대클라우드의 시대 때도 하이닉스가 2배 반인가 올라고 삼성전자가 2배 올랐습니다. 결국 하이닉스 꺾이니까 삼성도 꺾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일단 지금 당장은 하이닉스가 키를 쥐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 하이닉스 낸드 쪽도 지금 비중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마찬가지고. 낸드 가격 상승에 맞습니다. 지금 가동률 100% 올라오고 뭐 지금 한국은 아직 그 감산한 거 되돌리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그것만 그렇죠. 나오면 이제 주가 또 그렇죠. 한번 하이닉스는 그것도 있죠. 그래서 7월 달에 이래저래 저는 기회가 굉장히 많은 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알테오젠이 상승했어요. 네네. 지금 네 가지 섹터 중에 하나인데 네. 바이오주들의 움직임 네. 요즘
돌아가면서 대형주 중심으로 심상치 않은 그런 네. 모습들이 나와요.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바이오도 역시 대장주. 되는 바이오만 해야 돼요. 이게 최소한 증권사에서 리포트 커버리지 하는 바이오들. 네. 그러니까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커버리지를 많이 하는데 바이오 수가 사실 엄청 많잖아요. 그렇지. 근데 최근에 한 반년 동안 리포트 없는 바이오들도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겠어요? 별로 파이프라인이 확실하지 않다던가 가시적으로 뭔가 없으니까 이제 커버리지를 커버를 안 하는 걸 텐데 결국은 지금 크게 4개 알테오젠 대장, 삼천당 제약,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리가켄 바이오, 네네. 뭐 ABL 바이오, 그 다음에 한올 바이오,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뭐 최근에 뭐 ABL 바이오, 지금 아마케나 이런 것들 나와서 뭐 관심을 갖지만 ABL 바이오도 그렇고 최근에 뭐 보안법 그 생물보안법 때문에 ST팜도 좀 많이 밀렸지만 뭐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삼성바이오로지 대표적으로 네. 잘 안 올라요 사실. 셀트리온 안 오르잖아요 사실. 박스권. 네, 박스권이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참여자들은 되는 쪽 몇 개 소수에서 그러니까 모든 이거 바이오 섹터 통틀은 게 비단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섹터 통틀어서 정말 되는 놈들만 되는 시장입니다. 근데 신규 매수자가 진입하기도 어렵죠. 근데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에 이제 큰 히트를 쳤던 게 삼천당 제약이잖아요. 네. 예. 천당 같습니다. 네, 매수 이제 역사적 ATH가 나왔습니다. 올타임 하이가 나왔는데 이거 혹시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니세요? 작년 딱 1년 전에 이 그림을 그린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내렸지만. 1년 전에요? 네. 뭐 신고가 가는 게 한두 개가 아니라서. 그죠. 1년 전에 딱 1년 전에 뭐가 히트였죠? 1년 전에. 1년 전에 가장 많이 올랐던 섹터. 이 시점. 네. 뭐저 2차 2차 전지였죠. 네. 그 중에서 에코프로가 네. 딱 요 시점이었거든요. 에코프로 2000 요때. 이때 5월 말 지금 6월 말이니까 딱 여기거든요. 지금 요 그림. 이때도 올타임 하이가 나왔어요. 얘네들도 뭐 조금 실긴 다르지만. 네. 근데 이때부터 뭐가 나왔냐면요. 지금 많이 밀렸지만 쇼스퀴즈가 나왔습니다. 네.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옛날부터 쳐왔던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 바이오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서. 근데 지금부터 공매 삼천당 제약이 한 40만 주 정도가 공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큼 줄을까? 네, 쇼스퀴즈 나오면 위로 사는 거니까 그것도 약간 오버밸류 슈팅도 가능해 보인다. 근데 지금 얘네들이 오버밸류냐 올 하반기나 내년 실적 봤을 때 오버밸류냐 사실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는 수급 이슈고요. 삼천당, 알테오젠, 그다음에 리가캠, 그다음에 뭐 한올바이오. 한올도 오늘 살짝 올라가다가. 네, 한올바이오가 그나마 커버리지 하는데 안 오른 종목이에요. 저도 이거 언제 살까 고민 중이거든요. 저도 오늘 네. 이거 약간 살까 말까. 저는 이거 51선 위로 올라오면 아 이제 뭔가 되겠다 음. 싶어서 조금 더 저는 뭐 한 3만 7, 8천 원 넘어가야 뭐 손님들에게 건의하고 그럴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공격적으로 밑에 살아서 기다릴 필요 없거든요. 추세가 딱 추세 살아나려면. 살아나면 주가가 올라가면 기존에 있었던 뭐 기술적 분석 틀이 다 맞아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올바이오도 관심 가지고 보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장품주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 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화장품주 말고 전력 설비요? 아니. 좀 최근에 순환매 엄청 네. 빠르잖아요. 아, 그 네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좀 밀렸지만 GS들이 이제 가스전 관련해서 급등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 어디죠? 거기 참여한다고 해가지고. 오늘 GS가 대왕고래. 네, 대왕고래 이제 GS 글로벌 네, 상한가하고. GS 글로벌 결국 GS 글로벌이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같은 역할을 네네. 하니까. 그리고 오늘 대신에 한국가스공사가 밀렸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나라 코스닥의 큰 이제 조금 단점이란 단점인데요. 어쨌든 엄청난 테마잖아요. 네네. 이게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2018년 여름 딱 이맘때쯤에 나왔던 그때의 대북 테마. 아 그렇죠. 판이 완전 똑같아요, 사실. 맞아요. 정부 주도고, 네. 정부 주도고, 그 다음에 이게 성공하면 밸류에이션이 완전히 열려버리는. 근데 이게 더 저는 폭발력이 더 클 수 있다. 이 섹터가 대북 테마는 조금 섹터가 더 많지 다양하지만 요거는 조금 작잖아요. 네.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근데 만약에 요게 일단은 1차 결과가 내년 1월이잖아요. 네. 너무 테마의 길이가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1차가 만약에 안 된다고 해도 또 파잖아요. 그러면 사실 테마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의 저는 초전도체 테마의 느낌도 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는 지금 공매도 쇼트키즈도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리고 기관 매니저들 입장에서
바이오나 대북 테마는 이거 우리 펀드 스타일과 맞지 않아서 안 담을 수 있었어요. 바이오는 이거 내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거품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유틸리티를 놓친다. 더군다나 한국가스공사는 지금 배당 성향도 높이겠다라고 밸류업과의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아직 싸요 그리고. 왜 아직도 싸요? 네. 이제 올랐는데도 그러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GS 글로벌, GS, 한국가스공사 다 대표적으로 경기 방어주에다가 밸류업에다가 유틸리티 종목들이에요. 그러면 대형 펀드들이 이 종목을 안 담고서는 지금 수익률 방어가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포모 방지 차원으로라도 대왕고래 테마는 하나 정도 있어야 된다. 한 주라도. 자, 지극히 제 의견입니다. 그렇지. 신한의 의견이 아니라 제 의견. 저도 트레이더로서. 저도 거기에 이제 동참하는. 아니 근데 지금 저렇게 주가가 올랐으니까 네. 싸다 하지만 원래 저 오르기 네. 전에 주가면 원래 이 정도 유틸리티는 그냥 이 정도만 되면 돼. 아, 그렇죠. 이렇게 아, 인정이 근데 이제 됐었잖아. 내용이 나오면서 달라졌잖아요, 밸류에이션이. 그렇죠. 이제 달라지는 네. 거죠. 2차 전지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원래 2차 전지 주식이었는데 어디냐? 그러니까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저 2차 전지 붙기 전에는 네.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아무것도 사실. 아니었죠, 진짜 사실. 뭐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네. 소해주 그런 상사였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다른 2차 전지들은 다른 포스코 그룹 뭐 예를 들어서 포스코 DX만 봐도요. 뭐 여전히 살아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만 이제 요번에 대왕고래가 됐잖아요. 대왕고래. 네. 그러니까 포스코 그나마 좀 덜 오르는 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니까 뭐 이것도 괜찮고 앞으로 다시 리튬 가격도 언젠가 오르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또 되니까 뭐 마음 편하게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좀 괜찮다 생각하고요. 가스공사가 됐든 이제 오늘 신규로 들어온 게 또 GS입니다. 이제 GS 그룹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이쪽에서 내가 매매를 하게 되면 당연히 가스전 된다. 뭐 당연히 희망회로를 돌릴 수밖에 없어요. 편향적인 것 때문에. 근데 전체 코스닥이나 이런 그 작은 종목들의 수급상으로는 사실 좋지는 않죠. 왜냐하면 스마트머니나 투기성 자금들이 이쪽 다 쏠리니까. 그렇죠. 오늘 오후에 GS그룹 다 튀니까 그 시간에 일제히 다른 거 쫙 밀렸습니다. 한 1% 이상씩. 이게 맨날 쏠림 현상. 네. 어쩔 수 없어요. 한국은 큰 주식하거나 정말로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은 미국을 많이 갔고, 네. 그 다음에 지금 HBM이나 일정 부분 조금들 있고, 그리고 투기성 종목들이 코스닥에서 좀 매매를 해줘야 되는데 큰 굵직굵직한 테마들이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대왕고래 상황입니다. 테마는 정말 그 놓치면 안 되는 테마인 네, 것 이게 같아요. 테마지만 네. 산업으로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제 네. 뚫었는데 터지면 터지면 이제 이렇게 되는 달라지는 거죠. 거예요. 이건 정치적인 색깔을 다 떠나서 네. 가능성인 거고. 그렇죠. 일단은 뭐 사실 대북 테마도 잘 나가다가 갑자기 싱가포르에서 둘이서 빠이빠이 해가지고 그렇게 그렇죠. 꺾였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또 우리 개성공단 할 때도 아, 그렇죠. 대북 테마 엄청 크게 났었죠. 움직였었고 네. 또 이명박 정부 때는 4대강 4대강. 사업 테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각 정부마다 굵직굵직한 그렇습니다. 그런 정부 정책에 따른 네. 테마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가장 뭐 강력한 테마가 정부 정책 테마니까. 그래요. 네. 하여튼 두 분이 만나니까 신났네 그냥. 고래 얘기로. 고래 잡으러 가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작살 들고. 알겠습니다. 어쨌건 분명한 거는 리스크도 있다라는 아, 거. 그거 당연하죠. 아, 주식- 그래서 여차하면 손절할 각오가 돼 있는 분들. 아, 그렇죠. 모든 맞습니다. 종목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아유. 여러분. 주식이 가장 위험 자산입니다, 사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항상 내가 얼마 들어갔다가 얼마 깨지면 손절하겠다. 우리가 개인들이 해지할 수 있는 손절밖에 없어요, 사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근데 아까도 봤지만 2차 전지도 그렇게 막 사람들이 열광해가지고 사가지고 거기에서 그 다음에 쫙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2차 전지도 밑에서 한 100% 올랐을 때 사람들이 열광을 해서 샀었으면 많이 먹었을 텐데 10배 오른 데서 열광을 그렇죠. 하니까 지금 가스공사 2배밖에 100%밖에 안 올랐어요. 그 작년에 뭐 비교는 좀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그때 뭐죠? 철도 대북 철도 부산산업. 사실 이거 철도 밑에 받침목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 나무. 근데 이게 그때 2018년 가볼까요? 요때 이거 보세요. 이게 2만 원 여기 2만 얼마네. 2만 얼마에서 20만 원까지 간 거잖아요. 이것도 10배 올랐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시장의 현실이니까 한국 증시에. 아, 그럼요. 한국 증시 그러니까 떠나지 않을 거면 네, 맞춰서 가야죠. 네, 네. 이러한 것들 참고하시면서 리스크와 또 기회 이걸 잘 저울질 해보시고 내가 이걸 과연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감안하시고 그 다음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면 능력 안 생겨요. 소액으로 연습을 해보세요. 맛을 봐야 그럼요. 그게 이제 무슨 맛인지 알지. 네. 자,
이제까지 신한투자증권 황유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